안녕하세요. 개미들의 큐 김보람입니다. 즐거운 금요일인데요. 밖에는 비도 많이 내리고 오늘장 굉장히 아쉽습니다. 유럽과 중국의 기준금리 인하 소식도 있었고 삼성전자 호실적 발표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호재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함께 매도하면서 낙폭 또한 조금 더 깊어졌는데요.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자세하게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소폭 올라 출발했던 지수는 1880선 찍고는 하락 전환했습니다. 장 초반에 매수하던 외국인도 매도로 돌아서면서 현재 890억 원 정도 팔고 있고요. 10거래일 만에 기관마저도 매도 전환했습니다. 현재 700억 원 정도 팔고 있는데요.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매도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만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1,300억 원 정도 매수해주고 있고요. 실적 발표한 삼성전자도 장 초반 하락 전환해서 현재 1%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지수는 1860선도 깨졌습니다. 현재 16포인트 내렸고요. 1858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합니다. 중소형주의 상대적인 강세는 오늘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코스닥 오늘까지 7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7일째 상승은 조금은 버거워 보이는 모습입니다. 오늘 500포인트 눈앞에 두고 장중 고점이 499포인트였습니다. 참 아쉬운데요. 500포인트 눈앞에 두고 주춤거리는 모습입니다. 장 초반에는 또 잠깐 하락 전환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기관 쪽에서 하지만 오늘까지 14거래일 연속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15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고요. 하지만 외국인 쪽에서는 8거래일 연속 매도입니다. 현재 80억 원 정도. 개인도 매수와 매도를 오가다가 현재는 40억 원 정도 팔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의 매수 물량이 조금 더 앞선 상황에서 지수는 강보합권 유지합니다. 0.1포인트 올랐고요. 497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도 살펴봅니다. 외환시장에서도 22 금리 효과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제 상승하다가 하락으로 마감했고 오늘 다시 상승 출발한 이후에 상승 흐름 유지하고 있는데요. 22 효과는 없었지만 미국 고용지표 발표를 앞둔 경계감으로 1140원대까지 오르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상승폭은 조금 더 늘어나고 있고요. 4원으로는 1139원 현재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 확인해봤고요. 잠시 뒤부터는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희 무료 문자 번호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013-3366-0110번이고요. 지금 바로 저희에게 매수하신 종목명, 비중, 매수하신 가격까지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한 종목만 고민이 않으신 분들, 포트폴리오 전반적인 상태를 점검해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전문가와 직접 통화하실 수도 있는데요. 전화번호 02-3153-2613 3번으로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신청 기다리는 동안에 먼저 구체적으로 시장 분석해보고 또 대응 전략도 꼼꼼하게 세워보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솔로몬 투자증권 목동지점 김동섭 이사님 연결돼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럽 그리고 중국의 깜짝 기준금리 인하 소식도 있었지만 오늘 시장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왜 그런 것인지 해외 이슈 정리 부탁드립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제 주가가 상승을 못하고 유로존이나 뭐 아시아나 전부 어려운 이유는 이제 ECB의 통화정책 회의가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ECB의 통화정책 회의에서 이제 금리 인하는 누구나 이제 다 알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0.25% 금리 인하를 예상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생각한 것은 뭐냐면 지난번에 유로 정상회담에서 ESM을 통해서 스페인과 이탈리아 국채를 사주기로 한 것까지는 좋은데 ECB에서 추가적으로 경기 부양책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었고 그것이 금리 인하 플러스 알파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0.25가 나오면 뭐 LTRO를 추가로 더 한다든가 아니면 LTRO 안 하면 국채를 직매입을 하겠다라든가 아니면 0.5% 정도 금리 인하를 하고 다른 걸 안 하든가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했었는데 시장이 예상치 0.25%가 그대로 나왔죠. 그래서 금리가 1%가 0.75%가 됐고 그래서 일단은 시장의 예상에 부합을 했지만 기대치 이하로 지금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저께 또 영란은행에서도 이제 금리는 동결했지만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이제 증액해서 경기 부양을 나서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이 어저께 깜짝 금리 인하 쇼를 했죠. 그렇지만 이제 금리 인하가 한 달에 2번 정도가 지낸 것은 사실이지, 두 번 정도 한 건 사실이지만 좀 아쉬운 것은 참 때를 참 못 맞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의 경기가 둔화가 되고 CPI가 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없어서 금리 인하한 것까지 좋습니다. 근데 이 금리 인하 같은 것을 오늘 같은 날 해주면 차라리 어저께 20의 영향으로 주가가 빠진 게 되돌림의 힘이 생길 수 있는데 중국의 금리 인하를 어저께 같이 해버리면서 그냥 악재 20이라는 그 예상 부합 금리 인하의 악재가 묻혀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요. 또 어저께 마리오 드라기 22 총재가 몇 개의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시장의 투자가들을 상당히 좀 힘들게 했습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중간을 간다는 말이 딱 맞아 떨어지는 시점이었는데요. 마리오 드라기 22 총재가 어저께 한 게 하방 리스크가 현실화됐다라는 말을 하고 그러면 이제 그만이죠. 그러면 이제 투자가 입장에서 뭔가 또 경기 부양책이 조만간 나오겠구나 기대 심리가 살짝 생길 수 있었는데 거기다 대고 한 것이 이번 통화정책회의에서는 3차 LTRO나 추가적인 스페인, 이탈리아 국채 매입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 안 하고 잘 생각이 없다 그래 버렸죠. 이러니까 이제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기대가 완전히 다 깨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래서 주가가 일단 유로존은 하락을 했고요. 미국도 그 영향을 받았지만 사실 미국에는 호재 지표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ADP 민간 고용이 시장 전문가 예상치가 10만이었는데 17만 6천 명 정도가 돼서 7만 6천 명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지난주에 1만 4천 명이 줄었죠. 그래서 고용이 개선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표 상당히 좋았죠. 근데 주가가 빠졌습니다. 그거에 또 고민을 하시는 분 많은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표가 아무리 좋다 한들 시장에서 원하는 소리가 나오거나 원하는 지표의 방향성이 나오지 않으면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국에서도 3차 양적완을 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고용이 그 3차 양적완의 가장 중요한 고용이 개선이 되고 있으면 당연히 기대 심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인해서 실망 매물을 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너무 사실 단기적으로 투자가들이 대응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2007년도 초를 계산한다면 사실 지금 10만 명 늘고 17만 명 느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실업률이 6%대 초반으로 내려와야 되니까 그걸 따진다 그러면은 역시 3차 양적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2007년도에 금융위기가 오면서 양적완을 두 번이나 금리를 제로 금리까지 끌고 왔지만 고용에는 실패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시장 투자가들은 바로 그날 뉴스에 반응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쓰고요. 그로 인해서 전 세계의 상승 모멘텀을 약간 잃어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늘 그 시장의 모습을 보시면 아침에는 그래도 시장이 약간 견조하게 버티다가 순식간에 내려갔죠.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이나 기관이 쌍끌이 매도를 하고 있고 개인이 매수를 한 1,400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도가 한 1,700억, 170억 정도가 나오네요. 이 시장의 모습을 보시면은 기관에서도 지금 사는 데가 거의 없죠. 기타에서만 사고 있고 국가는 프로그램인 것 같고요. 사모에서만 한 38억 정도 사는 게 전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업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개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지만 가장 많이 사는 게 뭐냐 그러면 전기전자 업종입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랩이 많이 산 종목이 나중에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이번에 지금 제가 보는 거에 의하면 랩에서 가장 많이 있는 종목이 삼성전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전체 투자 포트폴리오의 52.2%가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고요. K1도 38.7%를 가지고 있고요. 가울도 31% 가지고 있고요. 피데스도 21%를 가지고 있고요. 또 브레인 스텝다운 2호도 역시 20% 정도. 그 다음에 한투도 13% 정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모빅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걸로 봐가지고는 랩이 한쪽에 몰려버리면 그 종목을 꼭 아웃시키더라고요,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결국 고점에서 외국인들은 랩한테 물량을 떠넘긴 거다라고 판단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더 악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대형 종목 삼성전자를 좀 피해가는 것도 좋다라는 것을 제가 아마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로 인해서 시장이 좀 어렵습니다. 특히 오늘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했죠. 영업이익이 6조 7천억. 정말 잘했죠. 경기 불안하고 애플과의 특허 싸움 중에서도 정말 잘했는데도 주가가 밀리는 상황입니다. 항상 삼성전자는 실적 발표 날이 폭락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 똑같은 상황이다. 근데도 역시 개인들은 또 전기전자 업종에 몰입하는 모습 너무 아쉽습니다. 그다음 운송장비가 320억 정도, 유통이 110억 정도 매수해주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700억을 매도하고 있는데 화학과 의약품,
그다음에 기계 쪽에서는 소폭 매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업 쪽에서 184억 정도 매수하는 게 특징이고요. 기관은 화학업종. 그래서 결국 지금 화학업종에서 전부 매도, 외국인 기관이 주식을 매도하는 과정 속에서도 화학은 사주고 있다라는 거. 그 얘기는 화학이 역시 주도주로 부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종목도 보시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SK 하이닉스가 플러스권, 삼성생명 플러스권이고요. 그다음에 뭐 상승률이 거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게임즈에서 NC소프트가 한 5%대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 삼성전자, 현대차가 역시 1.8%, 9%의 하락률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장 투자 포인트 정리해 주신다면요. 주가가 빠진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할 이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봤을 때는 어차피 상승하기 때 한 번 정도는 눌러주기도 하죠. 주가는 아마 계속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잘 홀딩하시고 버텨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전자업체 삼성전자는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과거에 OCI도 그랬고요. 현대중공업도 그랬고요. 랩이 마지막에 큰 시세를 분출시켜 놓고는 애물단지가 된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비중이 많은 상태면 저 물량이 다 나오기 전까지 그 종목을 안 간다는 얘기죠. 얘기는 삼성전자는 앞으로 시세가 없어진다.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시세가 없어졌을 때 갈 수 있는 종목이 뭘까요? 제가 항상 요 근래 말씀드렸고 그 전부터 이 종목이 괜찮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화학주였습니다. 화학주 쪽에서의 방향성을 탐지하면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이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솔로몬 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시작됩니다. 네,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은 그만큼 잘 따라와 주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전문가를 저희가 모셨는데요. YG인베스트 신규현 대표, 로즈스타크의 이상로 대표, 두 분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두 분의 전문가님과 오늘 상담 자세하고 또 친절하게 해드리는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저희 무료 문자 번호로 함께합니다. 013-3366-0110번인데요. 이 번호로 매수하신 종목명, 비중, 그리고 매수하신 가격까지 저희에게 문자로 꼼꼼하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상담 자세하게 해드릴 거고요. 두 분의 전문가와 직접 통화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3번으로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오늘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첫 번째 상담은 전화부터 받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오늘 비 참 많이 오는데요. 어디에서 뭐 하고 계신가요? 예, 여기는 부산이라 네. 비는 많이 오지 않고요. 네, 날씨만 많이 흐려 있습니다. 네, 좀 포트폴리오는 그래도 날씨가 맑았으면 좋겠는데 시청자님 종목들 어떤가요? 저는 지금 STS 반도체를 9,000원에 45%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구매했을 당시에 뭐 10,000원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때 추천을 구매를 받고 했었는데. 매수하신 종목이셨나 봐요. 네네. 10,000원대까지 그랬는데- 갔었는데. 네, 그랬는데 아니에요. 그 제가 하고 나서는 하고 계속 나서는 지금 다시 내리는 못 갔다. 거예요. 좀 오래전에 매수하셨었나 봐요. 네, 네, 몇 개월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종목은 또 어떤 종목 보유 중이신가요? 제가 또 세아베스티를 네. 54,500원에 20%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는데 그것도 뭐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시기는 뭐 8만 원까지는 간다고 그래서 네. 해놨더니만은 지금 계속 내리막만 타고 있어서 제가 뭐 계속 엇박자만 놓는 것 같네요.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그 전문가들이 서울경제TV 전문가분들은 아니시죠?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맞다고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니죠. 그렇죠. 그럴 리가 없죠. 포트폴리오 정리부터 먼저 해보고요. 상담 시작할게요. 저희에게 네. 두 종목 보내주셨어요. 세아베스틸 그리고 STS 반도체. 세아베스틸은 20% 비중이시고요. STS 반도체는 45% 비중이신데 매수하신 가격대가 9,000원대 그리고 세아베스틸도 54,500원으로 두 종목 다 손실 중이십니다. 그만큼 꼼꼼하게 봐드릴게요. 옆에 계신 심기현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하십니다. 네, 우선은 지금 두 종목 다 손실폭이 조금은 크시기 때문에 우선 좀 자세하게 네. 설명해 드리겠다라고 먼저 약속을 해 드리겠고요. 네, 먼저 STS 반도체부터 이제 봐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네, 네. 처음에 이제 추천을 통해서 아마 매수를 하신 것 같으신데요. 네. 어떠한 점을 보고 매수를 해서 10,000원까지 한번 지켜가 보자 이렇게 설명을 들으셨나요? 과거에 STS 반도체 굉장히 이렇게 애널리스트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네. 뭐 좋다고 종목 좋다고 그래가지고 또 제가 구매를 했는데 네. 아마 좀 구매 단계가 아니었는데 했는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일 때는요, 그 STS 네. 반도체를 이제 매수를 하셨을 당시에 뭐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맞습니다. 뭐 반도체 네. 관련된 부분에 뭐 설비 투자라든가 아마 이러한 모멘텀이 좀 나왔을 때 아마 사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많이 좀 그 시황이 조금 변화가고 있다라고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우선은 근데 STS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여러 가지 악재도 있었습니다. 뭐 BW 반응이라든가 네, 최근에 네. 뭐 여러 가지 좀 악재가 있지만은 그래도 그 악재가 오히려 좀 호재성 재료로 전환되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 STS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 BW 물량에 대해서 최대 주주가 사줬다라는 뉴스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반대로 생각을 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이 STS 반도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잘 알고 있는 집단이 오히려 더 주가가 급락을 했을 때 물량을 조금 더 늘리려고 하는 자기네 회사 주식을 더욱더 늘리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회사 경영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자신감을 좀 내비쳤다는 것을 이 주식 매수에 따라 갖고 조금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반도체 업황이 지금 상당히 좀 좋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점차적으로 지금 회복이 조금씩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러한 불황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는 있겠지만은 이 불황의 끝이 어느 정도 보인다라고 한다면은 주가 역시나 고점 대비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주가는 좀 회복 기미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초에 지금 그러면 매수가 대비해서 목표가를 10,000원 정도로 잡고 매매를 해 주신 거죠. 네네. 네, 우선은 지금 당장 10,000원까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아무래도 네네. 이제 삼성전자 관련된 부분이 최근에 좀 불안감 커지고 있습니다. 뭐 수급이든 그리고 하반기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뭐 사상 최대 실적 나왔지만 사실 휴대폰 관련된 부분에서 이루어진 거지 이 반도체 관련된 부분은 좀 약세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우선 반등 시 어느 정도 매도하시는 관점 대응 전략 말씀을 드리겠고 우선은 목표가를 한 8,500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가 오히려 악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은 반대로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한다면은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 IT 업종 쪽으로 투자 심리가 쏠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갈 돈이 이 중소형 IT 부품 쪽으로 온다라고 한다면은 한 8,500원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STS 반도체에 대해서는 지금 손절하기에는 손실 폭이라든가 시기가 조금 아깝기 때문에 우선 한 8,500원 정도 올라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홀딩을 하시든 아니면 매도를 하시든 결정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해드리면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지금 좀 개선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안 좋은 상황이지만 더 안 좋아질 확률보다는 그래도 좀 좋아질 확률을 믿고 한번은 그대로 끌고 가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요. 네. 이게 이제 지금 3분기잖아요. 그럼 3분기나 뭐 금년 말까지 예를 들어 대략 기간은 어느 정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까? 네. 우선은 기간적인 측면 아마 궁금하실 것 같으신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8,500원 정도 라인에 대해서 올라오는 시기는 사실 너무 단기적으로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IT 업황에 대한 투자 심리가 중소형주로 쏠릴지 아니면 삼성전자로 인해서 오히려 좀 하락할지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좀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근의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삼성전자가 약세 흐름 보일 때 중소형주가 잘 갔다라는 점에 있어서 이러한 분위기가 만약에 단기적으로 지속된다라고 한다면은 한 8월 말이라든가 한 9월 초까지는 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그게 아니고 아예 주도 업종, 뭐 화학 업종이라든가 다른 업종이 주도 업종으로 뛰면서 IT에 대해서 조금 투자 심리가 소외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약간은 연말 랠리 까지는 좀 기다리시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서 짧게는 한 2에서 3개월 조금 길게 갖고 간다면 한 4에서 5개월 이상 좀 걸리지 않을까라고 좀 기간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우선은 STS 반도체 같은 경우 8,500원 라인 목표가 설정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제 다음 종목 세아 베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네. 종목에 대해서는 역시나 어떠한 점을 보고 매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건가요? 네. 아니, 세아베스트도 제가 이제 과거에 한번 조금 해가지고 수익을 보셨나요? 수익을 보고 나왔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제 관심권에 있는 종목이었는데 네. 그것도 그때 나오셔가지고 이제 상담하시기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길래 이제 저는 그냥 막연하게 산 거죠. 그랬는데 이렇게 사놓고 나니까 네. 그때 한 10% 정도 손실이 났을 때 제가 접었으면 됐는데 그냥 그 말을 믿고 있었더니만 지금 상황이 됐거든요. 네, 우선은 세아 베스트에 대해서는 지금 좀 분할 매도를 하셔갖고 리스크 관리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세아 베스트 크게 봤을 땐 철강 업종이라는 건 알고 계신가요? 네네. 네, 철강 업종 지금 세아 베스트뿐만이 아니고요. 뭐 현대제철이라든가 특히 동국제강 같은 종목군들은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포스코 뭐 최근에 좀 급등 양상 보였지만은 아직까지는 좀 하락 추세가 짙은 모습이고 사실 세아 베스트 같은 종목 전반적인 철강 업종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금리 인하가 당연 된다라고 한다면 가장 크게 모멘텀을 받을 종목인데 최근에 중국의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모멘텀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 중국 관련 수혜 업종으로서의 지금 기대감이 많이 낮아졌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세아 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앞서 말씀드린 종목군들은 그래도 좀 반등 강도가 나오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좀 흘러내리면서 사실은 오늘 장에서 지금 다시 한번 52주 신저가를 기록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37,000원대가 연중 최저점이고 52주 신저가였는데 지금이 37,050원 나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거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주가가 반등세를 노리지 못하고 좀 흘러내리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이라도 약간씩은 정리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고요. 좀 전반적으로 중국의 이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좋지 못한다라는 점도 역시나 철강 업종에 있어서는 투자 심리를 불안하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세아 베스트만의 그러한 성장성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철강 업종의 흐름과 조금 동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 이 종목에 대해서는 종목의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업황 자체에 대한 부담감으로 이 종목까지도 지금 실적 부담감이 나오고 있다는 점 염두를 하시면서 우선은 조금은 10%에서 좀 못 자르시는 것이 약간 좀 아까워하실 수가 있으신데 우선은 그러한 손절 시기 지나셨다라고 하더라도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점이라도 좀 손절 및 현금하시는 전략으로서 현금을 좀 비중을 늘리시거나 아니면 다른 업황 쪽으로 갈아타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두 종목 다 상담해 봤는데요. 어떻게 좀 속이 시원해지셨나요? 네. 아직은 조금 그렇다고 부족한가? 뭐 이렇게 네. 헤아베스트 같은 경우도 너무나 많이 네. 떨어져가지고 조금 신경이 쓰였는데 네, 그냥 이제 참고를 해가지고 네. 10%라도 네. 비중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나중에 또 궁금한 점 생기실 때 바로 개미디렉큐 연락 주시고요.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첫 번째 전화 상담 받아봤고 그다음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큐캐피탈 들어왔네요. 보내주신 분 618원에 매수하셨다고 하시고요. 비중은 20%, 계속 보유할지 이 점이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큐캐피탈 하면 또 창업투자 관련주로 대선 테마로 묶였던 종목이죠? 네, 맞습니다. 일단 뭐 창투사 관련준 거는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뭐 매수를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태를 한번 파악해 보면 일단 큐캐피탈이라고 하면 캐피탈 업무 자체가 대부분 다 여신 업무죠. 그래서 여신 업무가 이제 돈을 빌려주는 그런 회사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안에 재무 구조적인 문제는 뭐 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보이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기술적 분석 면으로 보시면서 사신 것 같은데 지금은 고변이 조금은 아쉽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주봉상으로 보면서 분석을 해드린다면 일단 흘러내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보실 때는 550원까지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가격대고요. 그래서 지금 621원인데요. 어느 정도는 좀 생각을 하시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네. 618원에 사셨으니까 차라리 지금 약간은
현금으로 다시 현금으로 확보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이 그렇게 마음에 드시면 나중에 떨어졌을 때 550원에서 560원짜리 한 번 더 노려보시는 게 어떻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상승 확률보다는 하락 확률이 좀 더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일단 지금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전량 정리해 보시고요. 현금화하신 다음에 550원, 560원 부근에서 Q캐피탈이 좋다 하신다면 그때 재매수하시는 게 좋겠다는 대표님의 의견이었습니다. 다음 정보 살펴볼게요. 반가우신 분 0810번님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금호석유 매수가 알고 싶습니다 하시는데 앞서서도 김동섭 이사님께서 또 화학주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 심기현 대표님은 금호석유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우선 뭐 화학업종 최근에 어느 정도 반등세에 좀 강하게 나왔다라는 점 상당히 좀 긍정적이지만은 역시나 중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모멘텀이 지금 시점 이미 나온 상황에서 조금 매물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장 같은 경우에도 1.5% 현재 하락 흐름 보이고 있고 나머지 종목 같은 경우에도 조금은 약세 흐름 보이고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그동안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던 주가에 대한 차익 매물 관점 대응 전략이 어느 정도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조금은 좀 강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지만은 단기적으로는 좀 더 싼 가격대에서 현재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전반적으로 유가에 대한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예상했던 전반적인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나와줘야지만이 상품 시장 가격도 상승을 하면서 금호석유 같은 종목군들 모멘텀이 받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단기 하락식 매수 관점 대응 전략 말씀을 드리겠고 13만 현재 500원 라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가격대보다는 좀 더 싸게 한 12만 원대 혹은 11만 5천 원대까지는 그래도 그동안 이 만원대에서 지금 올라왔던 것을 감안한다고 한다면은 좀 되돌림 현상 나타난다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한 12만 원과 11만 5천 원 사이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사셔갖고 다시 한번 13만 원에 파시든 아니면은 13만 5천 원에 파는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수익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은 방향성이 확실하게 다시 한번 정해지지 않는 시기인 만큼 방향성이 정해진 다음에 하락하면은 그때 매수하시는 관점 대응 전략 말씀을 드리면서 단기 매수 관점 대응 전략은 아직은 조금은 이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참고해 보시고요. 0810번님 잘 들으셨죠? 매일매일 찾아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볼게요. 멜파스 들어왔습니다. 18,100원에 매수하셨대요. 비중은 25%신데 단기로 가져가야 할지 중기로 가져가야 할지 중기 전망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매수하신 지 얼마 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근데 멜파스가 또 오늘 삼성전자 실적을 또 때문에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네, 단기로 맞습니다. 보는 게 좋을지 중기로 보는 게 좋을지 대표님 어떠세요? 일단은 멜파스의 가장 큰 문제점을 만약에 든다면 일단은 경쟁력 심화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멜파스가 처음에 상장될 때 같은 경우에는 정전식에 대한 그런 부분 자체가 멜파스 특유의 기술이다 그런 말들이 많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많은 기업들이 터치 패널 쪽으로 하고 있고요. 그만큼 네. 거기에 대한 칩 자체를 생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르는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일단 기대감이라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예상외로 선방하는 결과가 나오면서 거기에 대한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의 실적이 나타날 것이라는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중기가 나을 것 같고요. 중기보다는 또 장기가 나을 것 같은데 그래서 대신 가격대로 한번 보시면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방 경직성을 띄고 난 다음에 차근차근히 저점 자체를 조금 올리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손절을 생각하실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21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하방으로 보시면 한 18,000원 자리가 될 것 같은데요. 18,000원 밑으로 내려가시면 최대한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하시는 편이 낫겠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대신에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위에 상단 2만원 자리에서 2만원 자리죠. 25,000원에서 한 21,000원 정도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주봉상으로 21선을 돌파할지를 여부가 자체가 실적이 호전됐는지 아니면 실적이 예상과 부합하는지 아니면 실적이 안 좋게 나는지 따라서 돌파를 할지 안 할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릴 수는 없는 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 21선 주봉상으로 돌파를 하는지를 꼭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고 향후 다시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면 다시 또 말씀을 다시 또 드리겠습니다.
네. 멜팟은 일단 중기적으로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중기보단 또 장기가 좋다 하셨었는데 주봉상으로 21선 돌파하는지 여부 잘 체크해 보시고 그 시점에서 다시 한번 개미디렉큐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 살펴볼게요. 다음 종목은요. 뉴인텍 들어왔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은 1,560원이고 비중이 100%신데 이거 전망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뉴인텍 무선 충전 관련주죠? 네, 우선 뭐 뉴인텍 같은 경우는 무선 충전 관련주 그리고 전기차 관련주 뭐 네. 상당히 좀 많은 테마를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따라서 뭐 테마가 많다라는 거 어떻게 본다라고 한다면은 종목이 변동성 커질 수는 있겠지만은 그만큼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모멘텀도 어느 정도 존재한다라고 정리를 드리겠고 뉴인텍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셨던 이 무선 충전 관련된 부분이 계속적으로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뿐만이 아니고 뭐 LG전자 대부분의 이 스마트 업체가 이 무선 충전 기술을 현재 도입하고 있는 단계이고 앞으로 이 무선 충전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관련된 산업에 있어서 큰 변화의 핵심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어느 정도는 충분히 상승 모멘텀이 작용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전기차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당장 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는 어렵지만은 어쨌든 뭐 충분히 미래 산업에 있어서의 핵심 산업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그러한 테마성 재료를 갖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뭐 냉장고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가전제품에 있어서는 조금은 좀 지금 시점 소비 심리 둔화 우려감을 어느 정도 반영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호재와 악재가 겹쳐 있는 상황에서 이 종목의 패턴을 보셔야 되는데 근데 뉴인텍 같은 경우는 1.2% 하락흐름 보이면서 1,545원 라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무선 충전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1,300원대에서 1,500~600원대 올라온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 보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에는 한 8월달 정도까지 들고 가시면 수익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번 연도 하반기 9월달에 세계적인 스마트폰 업체들의 신제품이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상당히 좀 과열 양상 보일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과열 양상 속에서 오히려 뉴인텍 같은 종목군들 새로운 기술력을 갖고 있는 모멘텀이 강한 종목군들은 상승 탄력도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한 8월달 말까지 기다리시는 전략으로 한 1,750원대 목표가 잡고 매매하신다라고 한다면은 뭐 충분히 삼성전자의 약세 흐름 보여도 이러한 종목군은 수익 네.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뉴인텍 8월 말까지 보는데요. 목표 가격은 한 1,750원 정도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문자 주셨어요. 금호석이 상담 받으셨던 0810번님께서 상담 감사합니다. 매일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요.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저희 무료 문자 번호로 함께하고 있죠. 013-3366-0110번입니다. 매수하신 종목명, 비중, 매수하신 가격만 남겨주시면 되고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게요. 이어서 두 번째 전화 바로 받아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어디에서 전화 네. 주신 거예요? 네, 대구입니다. 대구에서요. 한석 반갑습니다. 네. 부산 갔다가 이번엔 대구로 조금 올라와 봤습니다. 어떤 네. 종목 궁금하신가요? 제가 기업은행 은행주를 좋아해가지고, 네. 은행주를 사가지고 밑에서 내려오면 좀 샀다가 위에 올라가면 또 좀 팔았다가 몇 번 네, 일에 짧게 했는데, 짧게. 네. 예, 이번에는 이게, 12,300원에 70%를 샀는데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궁금했어요. 네. 은행주를 좋아하신다고 하셨었는데 저 그 이유가 궁금해져요. 은행주는 보니까는, 네. 좀 안전한 것 같아요. 네,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 같기 때문에 예. 기업은행도 그래서 꼽아주신 것 같아요. 예. 네, 12,300원에 매수하셨다고 그러셨고 비중이 70%라고 하셨었는데 다른 종목도 보유 중이신가요? 아시아나 항공을 네. 조금 한 10%. 아시아나항공 10% 정도 보유 중이신데 매수하신 가격은요? 그 7,400원. 7,400원. 얼마 전에 매수하셨나 봐요, 이 종목도?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종목 다 살펴드리기 전에요. 먼저 포트폴리오 정리부터 한번 간단하게 해볼게요. 기업은행 매수하셨다고 하셨고 아시아나항공도 있다고 하셨는데 은행도 좋아하신다고 기업은행 70% 비중으로 담으셨네요. 매수하신 가격은 12,300원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은 7,400원에 비중이 10%. 짧게 가신다고 했으니까요. 이 점 감안해서 한번 상담해 볼게요. 옆에 계신 이상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일단은 뭐 기업은행 같은 은행주가 많잖아요. 그중에서 기업은행을 꼭 굳이 선택하셨던 이유가 있습니까? 기업은행은 뭐 네. 모든 기업은행이 살아야지 또 우리도 자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은행을 선택했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일단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 은행주의 한번 매출을 구조를 한번 살펴보시면 예금하고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건 예금이랑 적금 그리고 대출 업무가 주 업무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일단은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서는 그 평균 이상의 실적을 내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네. 다른 은행주와 비교를 하더라도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21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점입니다. 하지만 뭐 일단 종목을 선택할 때 가장 보셔야 되는 점 자체가 일단은 업종 업황을 좀 보셔야겠죠. 그리고 종목 선택을 좀 잘 하셔야 되겠고 다음에 어느 타이밍에 사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업종 업황이 예상보다 좀 좋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은행주 전체의 문제죠. 그런 거는. 그런 부분 자체가 약간 주가 자체가 그렇게 변동폭이 크게 안 나온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보시면 계속적으로 하방으로 내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도 정말 수익을 잘 내시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방으로 계속적으로 내려가는 추세 자체를 하락 추세라고 하는데 지금은 하락 추세 패턴이고요. 그 패턴 자체가 상승 추세로 바뀌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변동폭이 예전보다는 안 나오고 있다. 그렇게 아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시면 일단은 손절선하고 말씀을 드리면요. 손절선 같은 경우에는 주봉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기 밑에 하단이죠. 그래서 12,300원 부근을 손절선으로 잡으시고요. 그래서 메모를 좀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12,300원을 손절선으로 생각하시고 대신에 한번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전 고점이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신다면 13,000원까지는 쉽게 갈 수 있는 자리지만 13,000원을 넘어서기에는 약간의 상승 탄력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호재가 좀 더 있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승 패턴보다는 하락하는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어져야 되지 않나. 그래서 비중을 조금 축소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번 좀 투자에 좀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좀 아시아나항공을 잠시 보겠는데요. 예. 아시아나항공을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최근 들어서 유가에 대해서 뭐 유가 자체가 하락하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 마진이 많이 남는다는 말이 있었는데 지금은 또다시 유가가 급등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시아나항공 자체가 주가 자체가 지금 최근 들어서 빠지고 있는 모습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상승 추세에 직면해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가격대가 어디서 잡아져야 되냐면 일단은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선에서는 좀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6,700원에서 6,800원 사이에서는 반등이 나와야 되는 자리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6,700원까지 내려갔는데도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때는 과감하게 손절 처리를 하시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대신 상승하는 흐름으로 따진다면 이때는 상승 같은 경우에는 무한정 올라갈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시면 그전 고점 7,500원까지도 가능한 자리고요. 만약에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위에선이죠. 8,500원 선까지도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 그래서 손절선만 확실하게 지켜주신다면 무리 없는 투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십니까? 제가 호텔 신라를 참 좋아하는데 그 예. 종목을 지금 매수 좀 해도 될란지 좀 봐줄 수 있는가요? 그거 근데 뭐 일단은요. 뭐 잠시 말씀드리면 뭐 호텔 신라 같은 종목 지금도 괜찮은 패턴입니다. 괜찮은 패턴이고요.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 보시더라도 좋은 흐름 이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호텔 신라가 상승하는 원동력 같은 경우에는 중국 모멘텀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관광객이 증가하기 때문에 호텔 신라 매출도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실적 시즌이니만큼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약간의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되는데 다만 문제는 거래량이 예전만큼 많지 않다는 게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점이다 보니까 거래량이 많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나오시는 걸 보고 난 다음에 그때 추가적인 매수 포지션으로 들어가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매수 타이밍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두 종목 다 상담해 드렸는데 어떻게 조금 고민 해결이 되셨나요? 네. 많은 도움 됐습니다. 네, 나중에 또 궁금하실 때 전화 주시고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두 번째 전화까지 대구에서 생각해보니까 이상로 대표님 고향 분이시네요. 대구에서 전화를 받아봤어요. 다음 문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자 두 개나 보내주신 분이 있으세요. 루멘스. 7975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매수하시는 가격이 5,840원, 비중이 10%인데 호재 효과 끝난 건지 잘 가다가 다시 빠지는데요.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하시는데 아마 호재 효과 올림픽 특수 말씀하시는 건지 뭐 중국 쪽 얘기도 있고요. 이 종목은 한번 심기현 대표님과 얘기를 해볼게요. 네, 우선은 뭐 로맨스를 비롯한 LED 관련주들 네. 최근에 좀 호재성 재료가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LED 관련주에 좀 재정주 역할을 해주고 있는 서울 반도체 실적 개선이 조금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재료와 함께 뭐 올림픽 그 관련된 부분, 뭐 LED TV 광고 시장, LED TV 판매량이 뭐 증가세를 보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LED 조명 쪽에서는 뭐 중국발 호재성 재료가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전반적으로 LED 업황 턴 어라운드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루멘스가 4,800원대에서 현재 시점 5,000원 중반까지 좀 올라오는 모습 보였는데 결론적으로는 뭐 호재성 재료가 완전히 끝났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최근에 4거래 연속 운봉 형태 띄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좀 단기적으로 좀 가파른 상승 추세가 좀 꺾일 수는 있겠지만은 뭐 LED 업황에 대해서는 워낙 또 부진했던 업황이고 점차적으로 좀 턴 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역시나 좀 사실이기 때문에 뭐 이러한 차익의 상황이 좀 지속된다라고 한다면은 주가 역시나 조금 횡보할 가능성도 높겠지만은 추가 급락보다는 그래도 과거 패턴 봤을 때는 조금은 좀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정리를 드리겠고, 이미 루멘스 같은 경우에는 과거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업황에 대한 부담감을 이미 주가에 계속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길게 봤을 때는 3,800원 라인을 저점을 찍고 조금씩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기간적인 측면만 조금 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매수가 부분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불안감으로 매도하시는 전략보다는 네. 우선은 매수가까지 기다리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고, 그때 다시 한번 정말로 올림픽 효과가 있었는지 중국에서 판매량 늘어나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그때 다시 한번 매매 전략 세워보자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루멘스 매수하신 가격까지 회복하는지 지켜봐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다음 종목 살펴볼게요. 다음 CJ ENM을 두 분이 보내주셨어요. 한 분은 4801번님, CJ ENM 매수하신 가격이 31,400원이고 비중이 80%인데 언제쯤 매수가까지 오를지 꼭꼭 부탁드립니다 하셨고요. 또 한 분은 3192번님, 이분은 매수하신 가격이 좀 더 낮아요. 다행입니다. 26,800원, 비중은 20% 전망 부탁합니다 하시는데 두 분 다 한번 한꺼번에 상담을 해드릴게요. 이성로 대표님과 함께 하죠. 네, 일단은 기업을 선택하실 때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싫어하는 기업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네. 경영진 자체의 뭐 사태라든지 아니면 구속 수사 같은 문제가 있던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제 대주주 자체를 믿을 수 없는데 내가 어떻게 투자를 하겠느냐, 그거를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단 기업을 투자를 하실 때 그런 부분 자체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재무 건전성은 뛰어나지만 그런 내가 대주주를 못 믿는데 어떻게 이 기업에 투자를 해야겠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를 네.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도 나타나고 있죠. 그만큼 지금 자리에서는 하방 경직성이 나오면서 올라가야 되는 자리인데 쉽게 올라가지 못하고 밑에서 계속적으로 지지 테스트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대충 보더라도 벌써 4번째 지지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예, 똑같습니다. 25,000원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때는 조금 손절을 하셔야 되는 자리라고 말씀드릴게요. 일단 CJ ENM 같은 경우에 지금 호재도 많습니다. 뭐 디아블로 3에 대해서 PC방 쪽의 계약 같은 경우에 이제 CJ ENM 매출로 다 들어가게 되죠. 하지만 그런 부분 자체가 탄력을 잃으면서 지금은 악재가 더욱더 크게 느껴지는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상승을 만약에 혹시나 하게 된다면 그때는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수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승 패턴보다는 하락하는 패턴에 좀 더 가깝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31,400원에 사신 분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비중 축소를 조금 하셔야 되는 자리라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80% 정도 되는데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던 디아블로3 효과라든지 이런 거를 생각을 하시고 사셨던 자리인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은 조금 정리를 좀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26,800원에 사신 분 같은 경우에는 미리 조금 정리를 좀 하시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네. 4801번님 그리고 3192번님 매수하시는 가격과는 조금 상관없이 지금쯤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이상로 대표님의 의견이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다음 종목 살펴볼게요. 안랩이 들어왔습니다. 2443번님의 종목인데요. 매수하신 가격이 123,600원이고 비중이 40%신데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심기현 대표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뭐 안내 아마 뭐 대선 관련 테마로 접근하신 네. 것 같으신데 사실 뭐 조심스럽지만은 안내 최근의 흐름만 봤을 때는 사실 본격적으로 안철수 원장이 대선 출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주가가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10일 날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하는 그런 발언을 하겠다라는 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네. 급등 양상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안내도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사실 급등 양상은 분명히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정리해드리겠고, 물론 뭐 인물 관련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대선 출마를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출마에 대한 어느 정도 제스처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왔을 때는 충분히 매수가까지 12만 원대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좀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예상외로 그렇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가격이 얼마가 됐든 간에 우선은 매도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미 이 종목은 대선 관련된 테마로 인해서 주가가 2만 원대에서 급등 양상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했던 기간에 만약에 대선 출마에 대한 행보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얼마까지 떨어질 가능성은 모르는 것이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안내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좀 기다려 보신 다음에 철저하게 손절 양상도 생각을 하시면서 우선은 주가 급등을 한번 기다려 보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안랩까지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상담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오늘 1시간 함께 했는데요. 심기현 대표님, 이상로 대표님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이 조금 더 많아졌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1% 내린 21포인트 내렸죠. 1850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어지는 오늘장, 내일장도 함께 하시면서 대응 전략 함께 꾸려보시고요.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